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해 해군 소속 군무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7번째 확진자와 식사한 것으로 확인돼 격리 조치됐습니다. 미열 증세를 보이는 군무원은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남부내륙 중심도시 건설사업 주민공청회를 열고 환강직강화 사업에 대한 여론을 들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주 분야 전문 시험 평가센터가 국내 최초로 진주시에 들어섰습니다. 첨단 시험 장비들을 갖추어 시험 평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수천 명의 건강장애 학생들의 원격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완이 시급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해 해군 소속 군무원이 17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한 건데요. 해당 군무원은 병원에 격리 조치돼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군 소속 군무원 A씨는 지난달 25일 가족과 함께 17번째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A씨는 17번 확진자 가족으로부터 연락받고 어제 부대에 보고했습니다. 군은 즉시 A씨를 부대 내에 단독 격리했고 이후 미열 증세를 보여 현재는 병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와 함께 사무실을 이용하는 6명은 자택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로써 경남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36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가 진행 중인 A씨를 제외한 35명은 음성으로 판명 났지만 이 중 잠복 기간이 남아있는 22명과 자가 격리 대상자 등 모두 32명을 능동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하고 있는 우리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유형인데 이제 접촉자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한 갔다 온 사람과 같이 자가 격리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지역사회에 도는 괴소문도 경계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확진자가 진주 모 대형마트 등을 돌아다녔다는 괴소문이 SNS를 통해 퍼졌지만 진주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우려 속에 도내 지자체 4곳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창녕과 고성, 함양, 합천군이 열화상 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또 도내에 있는 18개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김해, 밀양, 거창, 산청 등 4곳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천군이 남부내륙 중심도시 건설사업 주민공청회를 열고 환강 직강화 사업에 대한 여론을 들었습니다. 환경단체는 국가하천의 물길을 바꾸는 것이 환강 4대강 사업과 다름이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합천군이 남부내륙 중심도시 건설사업 주민공청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남부내륙 중심도시 건설사업은 합천대교에서 물림리 영종교까지 8.7km 구간의 환강을 4.4km의 직강으로 만들어 발생하는 폐천과 인근의 율곡면, 인북, 물림지구 874만 제곱미터를 산업단지와 국제복합도시, 물류단지, 주거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합천군은 자체 용역에서 경제성이 1.04로 나와 타당성이 있다며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친환경도시를 만들어내서 합천읍을 중심으로 16개 면민들이 업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겠습니다. 반원 모양의 환강을 직선으로 바꿔 신도시를 만든다는 합천군의 계획을 환경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강이 낙동강 본류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계 복원의 모태로 환강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토교통부의 허가 등 중앙부처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관리 위원화로 환경부가 수자원 관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가 하천인 환강 개발은 승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가와 협의도 없이 이런 하천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게 하는 것 또한 전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민간합동 추진위원회 구성과 대기업 부품공장 유치 등을 합천군에 건의했습니다. 합천군은 대기업 또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친환경적인 신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환강 직광화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엇박자로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파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몰랐다는 진부한 해명만 하고 있고 환경부는 사후 관리에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 파괴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고발합니다. 산청군 단성면의 덕천강 일대. 강 한가운데서 굴착기가 강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수변으로도 중장비들이 훑고 간 흔적들이 선명합니다. 이 현장에서만 보면은 굴삭기 한 대가 작업은 하고 있지만 트럭은 적어도 최소한 한 5대, 10대 정도 계속 하루 종일 자갈을 실어 날랐던 거거든요. 지난해 4월부터 산청군의 허가로 골재 채취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환경부가 지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꼬치동자기를 복원하겠다며 치어를 방류한 곳입니다. 멸종위기종 여울마자가 방류된 경호강 일대에 이어 또 다른 멸종위기종 복원지에서도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산청군은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공사를 허가했으며 해당 지역이 멸종위기종이 방류된 곳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작업하는 것만 인수받은 거지 그 안에 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환경부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도 없고 보여주기식 복원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기초적으로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 환경을 지켜나갈 지자체와 협력 없이는 사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후에 사후 대책까지 같이 논의해 나가면서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자체는 골재 채취 사업을 허가하면서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최대 8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올 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진주 영하 7도, 함양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4도, 진주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어지던 건조특보가 어제 더 확대됐습니다. 현재 창원, 밀양을 포함한 8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 상태가 매우 건조한 만큼 각종 불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나오실 때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7도, 함안 영하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6도, 양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0도, 산청 영하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6도, 산청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우주 분야 전문 시험 평가센터가 국내 최초로 진주시에 구축됐습니다. 우주 부품 시험센터는 우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남을 우리나라 항공 우주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우주 발사체 발사 단계의 강력한 충격을 재현하고 거대한 챔버 내 온도를 영하 100도까지 낮춰 부품의 안정적인 작동을 테스트합니다. 극한의 우주 환경을 지상으로 옮긴 전문 우주 부품 시험 인프라가 국내 최초로 진주시에 구축됐습니다. 271억 원의 사업비로 진주 상평산단에 건립된 우주 부품 시험 센터는 국제 기준의 첨단 시험 장비 30여 기를 갖추고 시험 평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민간 우주 기업들은 우주 부품 시험을 위해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시험센터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제 선진국 의존 체계에서 벗어나면서 시험 비용과 기간이 30% 정도 절감돼 관련 기업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 부품 국산화도 더욱 앞당기게 됐습니다. 엄혹한 환경하에서 시험 인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인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기본이 되는 부품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진주시가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은 물론 진주 사천 항공 국가 산단 조성과 상병 산단 재개발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우주 부품 시험 센터가 부품의 시험이라든지 또 향후에는 부품의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 우주 부품 시험 센터가 우주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 모두를 도약시키는 날개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각종 질환으로 정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 관련 기획보도 두 번째입니다. 국내에만 수천 명인 이들의 원격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도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울산에 사는 20살 조예찬 군이 꿈사랑학교 한국사 고등학교 과정을 원격 강의로 듣고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이라서 선생님의 필기도 바로 전달받고 질문과 답변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헌병 경찰에 의한 무단 통치라고 돼 있죠. 네. 헌병 경찰. 헌병은 군인이에요, 경찰이에요? 교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평소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예찬이에겐 소소한 일상에 대한 대화가 더욱 소중합니다. 경제 관련 책 아니면 역사 이런 거 보려고 해요. 아, 진짜로? 그냥 거기에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해요. 중학교 1학년 때 뇌종양을 발견한 예찬이는 입원과 치료 때문에 또래보다 2년이나 늦지만 고교를 졸업하고는 싶었는데 결국 지난해 3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했습니다. 모든 걸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배제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애들. 그냥 약간 들러리 취급당하는 거죠.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 건강장애 학생의 초등과정을 올해부터 온라인 강의로 진행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특수교사 16명을 파견해 공교육이 건강장애 학생을 품어 안는다는 계획에 따른 겁니다. 과연 이런 수업이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사실 그거가 더 시스템 좋고 지식은 더 훨씬 더 많이 없고 인류 선생님들이고 그런 학부모나 애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수업은 그 민간의 위탁에서 하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평가는 또 별도로 해요. 수업과 평가를 함께 연동하는 이런 좀 제도 정비가 필요. 비록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수십 년에 걸쳐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한 만큼 그 노하우와 시스템을 끌어안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교육당국의 수요자 중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를 위해 당원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정당 관계자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예비 후보와 당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신년 정당 행사에서 참석자의 식사비 107만 원 가운데 현장 모금액 68만 원을 뺀 나머지 39만 원 상당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 예비 후보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 경상대병원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해 논란이 불거진 의사 2명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를 오는 11일 엽니다. 진주 경상대병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소아청소년과 A 의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산부인과 B 교수는 경상대학교에서 최종 징계 여부를 다룹니다. 경남교육청은 기존의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 12살까지 하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 또는 만 13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백신의 종류도 기존 3가에서 올해부터는 4가로 바꿨으며 도교육청은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 정도를 고려해
유형에 따라 총 86종을 1급에서 4급까지 나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시행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우수대학 진학생 초청 간담회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남해군 마늘 명품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엽니다.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2020년 정기총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됩니다. 제1회 창녕군 공동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군청 2층 전자회의실에서 회의를 엽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어제 이선두 의령군수실과 자택을 비롯해 오영호 전 군수의 자택과 농장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영호, 이선두 전현직 의령군수가 의령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의 유통의 공금을 횡령하고 특정 업체에게 토요의 브랜드를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방화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인득은 12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불이익을 하소연했지만 오해와 갈등만 쌓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해 망상적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입주 수요 부족으로 장기 미분양 산업 용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미분양 산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도는 오는 4월까지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장기 미분양 실태 조사를 벌여 미분양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현지 실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산단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자가 실수요자인 경우 인근 장기 미분양 산단에 우선 입주하도록 유도하고 미분양 용지는 정부 지원 정책 사업 공모에 우선 활용할 방침입니다. 진주시가 올해 성북지구 뉴딜 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진주시는 진주성과 청소년 수련관 주변 20만 제곱미터에 대해 역사와 문화, 관광을 연계한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을 비롯해 전통시설 현대화와 청년몰 활성화, 유곡지구 샛들마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재료연구소의 원승격과 관련해 허성무 창원시장이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허 시장은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이 국회 과기방통위에 상정됐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불발 위기에 처하자 국회의원들을 만나 원승격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최종 발표를 한 달 앞두고 창원시가 산업단지형 스마트시티 사업 모델의 예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인천과 대전 등 전국 6개 지자체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예비 사업에 선정됐으며 진북 일반 산업단지의 에너지 절감과 재난 화재 대응 시스템 등 스마트시티를 선보여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가 공익직불제 하나인 논이모작 직불급 지급을 위한 신청을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받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해시가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 기반형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농부 육성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농업 경영체 미등록 예비 청년 창업농 14명을 선발해 맞춤형 창업 교육과 창업 자금, 농산물 공동 판매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통영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통영 시니어 클럽이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20 경남형 노인 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의 선정으로 통영 시니어 클럽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 개발비로 5천만 원을 지원받아
60살 이상 어르신 10여 명이 운영하는 실버 카페를 개점할 계획입니다. 김해 문화재단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비전 2030 선포식을 열고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다채로운 문화도시 김해를 내걸었습니다. 또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실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활력 도모, 지역 콘텐츠 활용을 통한 도시 브랜드 구축,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내 경영 실현 등 4대 전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